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애정운과 연애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애정운 카드로 성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온 연애운은 가볍거나 잠깐 스쳐가는 인연의 기운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제는 의미 있는 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설렘 하나만 보고 시작했을 관계도요,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감정 소모하는 관계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지 않으세요? 이 성수 카드는요, 연애운 자체가 없다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의 연애운이 한 단계 성숙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뜨겁게 타올랐다가 금방 식는 인연, 애매한 관계라던가 밀당이 심한 사람과의 인연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그런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이상하게 사람 보는 눈도 굉장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요, 단순히 누군가가 들어온다, 연락이 온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진짜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는 시기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가 참 재밌는 게요, 성수 카드는 보통 인연의 타이밍이 가까워졌을 때 많이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새로운 인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이미 누군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지거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안정되어가는 흐름도 함께 보여요. 재회운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재회라기보다는 서로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상태에서 다시 마주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의 핵심은요, 연애 운의 크기보다도 연애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배우는 시기를 지나서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요, 그 조용함 뒤에서 아주 중요한 인연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페이지예요. 이 카드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성실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 첫인상부터 엄청 화려하거나 눈에 확 띄는 스타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외모적으로는 마른 체형이거나 적당히 균형이 잡힌 체형인 것 같고요. 옷도 튀기보다는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로 보여요. 또 동안인 분들도 많아 보이고 실제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회사원이나 공무원, 금융, 회계, 교육, 사무직, 기술직처럼 꾸준히 무언가를 쌓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도 읽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타입으로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다음 카드가 완전 나이트거든요. 이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겉으론 차분해 보여도요, 안에는 불같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움직이고요. 목표가 생기면 굉장히 추진력 있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적으로 굉장히 바쁜 사람일 수 있고요.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인 면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요, 은근히 직진형이에요. 처음에는 조심스럽다가도 어느 순간 확 다가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하고 조금 놀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첫인상과 실제 모습이 꽤 다른 사람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드 2번이 나와요. 이 카드가 참 재미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사람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성으로 보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친구 같았거나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였거나 인연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신중한 면이 있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사람을 쉽게 들이지 않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겉으론 좀 담담해 보여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그냥 지나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가 완즈 4번이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요,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상하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보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편하지? 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가벼운 만남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즈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엽고 순수한 면이 있어요. 장난기도 있고요. 의외로 리액션도 좋고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그런 관계가 되기 쉬워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 소소한 것에도 웃음이 나는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어른스러운데 마음 한편에는 아직 소년 같고 순수한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8번입니다. 이 카드는 이 사람의 과거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한 번쯤 큰 관계의 정리나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를 오래 좋아했거나 진지한 연애를 끝내고 나온 사람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요, 조금 신중한 편이에요. 가볍게 시작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다가가지 않는 타입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 역시 장난처럼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를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처음에는 이 펜타클 페이지처럼 성실하고 수수해 보여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소드 2번처럼 처음에는 서로를 인연으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또 함께 있으면 웃음이 많고 친구 같은 연애를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요, 이 사람 한 번쯤은 사랑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요, 아주 새로운 운명의 상대가 갑자기 등장한다기보다는 이미 스쳐 지나갔거나 지금 주변 어딘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참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인연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떤 계기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7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사실 이 인연은 처음부터 딱 정해진 방식으로 들어온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혹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고요.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인연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시기 자체가 조금 몽글몽글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받게 된다거나 우연히 연락이 이어진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사람과 연결되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 7번은 선택지가 많은 카드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인연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릴 수도 있어요. 소개가 들어오기도 하고 예전에 알던 사람과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바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다음 카드가 저스티스예요.
이 카드는 우연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인연을 말해줘요.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선택이나 경험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제는 이 사람을 만날 때가 됐다 하고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빨라도 안 됐고요. 너무 늦어도 안 됐던 인연이었던 거죠.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여러분 삶이 조금 정리가 되거나 마음이 이전보다 안정이 되었을 때, 혹은 과거에 어떤 관계를 내려놓은 뒤에 들어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뭐 소개나 계약이나 업무적인 연결이나 뭐 공식적인 자리라던가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어지는 인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오는 인연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너무 드라마틱한 만남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리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정말 예쁜데요. 이 컵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결국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연락일 수 있고요. 별거 아닌 대화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작은 연결처럼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내 인연이라고 하고 생각할 가능성도 커요. 처음부터 강렬한 운명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 일상에 스며드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컵 페이지는 뭐 기쁜 소식이라던가 연락, 메시지, 호감의 표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은 처음부터 무겁게 시작이 되기보다는요, 설레고 풋풋한 분위기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연락하는 게 재밌고 어느 순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카드들을 한번 쭉 살펴보자면요, 이 인연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처럼 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우연 같은 만남은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과 선택들이 만들어낸 아주 적절한 타이밍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굉장히 소소하고 순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엄청 막 극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작이 될 줄 몰랐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고 이상하게 편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은요, 영화처럼 강렬하게 딱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일상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었네.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까요? 함께 있을 때 어떤 케미와 관계성이 만들어지는지 두 분의 궁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5번입니다. 궁합 질문에 이 카드가 나오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카드가 굉장히 깊은 인연에서 많이 나온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외로운 부분, 상처받은 부분들을 너무 잘 이해해주는 궁합이에요. 두 사람 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요, 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거나 한 번쯤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네.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관계로 보여요. 어쩌면 처음에는 서로가 조금 힘든 시기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일적으로 지쳐있거나 사랑에 지쳐있거나 삶 자체가 조금 버거운 시기에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관계로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궁합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펜타클 나이트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진도가 엄청 빠른 커플은 아닐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뭐 불타오른다거나 하루 종일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천천히 스며드는 관계인 거죠. 대신 한번 마음을 열고 관계가 시작되면 굉장히 오래가는 힘이 있어요. 신뢰가 쌓이고 약속을 지키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궁합인 거죠.
그래서 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궁합으로도 굉장히 괜찮게 읽히는 카드예요. 두 사람 다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편이고요. 한번 내 사람이 되면 오래 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 궁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관계입니다. 처음보다 1년 뒤, 2년 뒤가 더 좋은 커플이고요. 처음에는 조금 심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퀸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두 사람의 정서적인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서로 공감 능력도 있고요, 감정을 잘 읽어주는 궁합인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면서 먼저 알아차려주는 사람인 거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고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연애를 하면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한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 쉬워요. 괜히 같이 있고 싶고 별일 없어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적인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는 궁합으로도 보여집니다. 특히 한 사람이 힘들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반대로 역할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는 관계에 훨씬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쭉 이어보자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처음부터 편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천천히 흘러가겠지만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컵퀸이 말해주는 건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인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궁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는 좀 자극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잔잔한데 오래가는 사랑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한 연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요. 나중에는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케미는요, 설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사랑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서로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는 인연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결국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과 최종 결론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완즈 7번입니다.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다는 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쉽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거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특히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천천히 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이 관계를 믿어도 되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어떤 분들은 주변 환경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카드는 포기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지켜내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거리감이나 조심스러움이 있더라도 두 사람 모두 쉽게 놓지 않는 흐름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펜타클 8번이에요. 여기서부터 관계가 굉장히 예뻐지는데요. 이 카드는 쌓아가는 관계거든요. 서로를 알아가고 연락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신뢰가 쌓이는 흐름으로 보여요. 하루아침에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꾸준히 이어지게 돼요. 연락도 끊기지 않고 만남도 이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자극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말 잔잔한데 오래가는 사랑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정말 좋습니다. 펜타클 10번. 이 카드는요, 사실 최종 결론 자리에서 나오면 굉장히 안정적인 카드예요. 이거는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관계이고요. 오래가는 관계를 뜻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동거나 결혼운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서로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되는 흐름이고요. 연인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관계로도 보여요. 이 카드는 가벼운 인연에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보여주는 최종적인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깊은 인연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달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도 불안한 시기나 애매한 구간은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할 수 있고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괜히 걱정이 생기거나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달 카드는 감정의 혼란을 말할 뿐이지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감정을 확인해 가는 과정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소드 페이지예요.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은요,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사소한 것까지 나누게 되는 관계인 거예요. 연애를 해도 친구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작은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관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연락 빈도가 많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소통하게 되는 흐름으로도 읽혀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 가면서 단단해지는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데빌인데요. 이 카드는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강한 끌림을 많이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깊게 스며드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계속 괜히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신경이 쓰이고 어느 순간에는 서로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집착이라기보다는 쉽게 끊기지 않는 인연의 힘으로도 많이 읽혀요. 특히 앞에 이 펜타클 10번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결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이어서 보면요. 처음에는 좀 서로가 조심스럽고 관계를 쉽게 시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고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좀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이 달 카드처럼 불안한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대화, 소통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데빌 카드처럼 쉽게 끊기지 않는 강한 연결감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는 뭐 좀 자극적인 그런 사랑의 느낌은 아니고요. 대신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특별한 인연인지조차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보여요. 어쩌다 보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최종 결론은요,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결국에는 서로의 삶 안에 깊이 자리가 잡게 되는 오래간의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 카드로 죄의식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사실 카드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나는 연애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겠어.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혹시 이런 생각들을 마음 한편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이 죄의식 카드는 꼭 잘못을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마음도 이 카드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애정운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랑의 에너지였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런 좋은 인연이 와도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카드가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랑을 했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건 여러분의 미래까지 결정하지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은 이미 여러분 곁으로 오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공감되었거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리딩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슈퍼땡스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더 깊고 디테일한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1대1 개인 상담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애정운과 연애 기운이 들어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애정운으로 구름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건가 하고 걱정을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흐릿하고 아직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맑은 하늘이 아니라 구름이 낀 하늘처럼 무언가가 다가오곤 있는데 아직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연애에 있어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지금 이 사람일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일까?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혼자가 편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애정은 자체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감정들을 많이 보여줘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인연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한 상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는 시기인데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아서 막연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확신보다는 물음표가 많은 시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카드가 조금 재미있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구름 카드는 예상 밖의 흐름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요. 나는 뭐 당분간 연애는 없겠지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갑자기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외의 인연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떤 가능성이든 열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 카드는 방향이 바뀌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풀렸던 연애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거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으로도 많이 읽혀요. 다만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구름이 낀 날에는 멀리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길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구름이 걷히고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기이고요. 아직 누가 내 사람이 될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시기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변화의 시기로도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인연의 방향이 바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지금 이 흐릿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때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미 인연이 들어오고 있었구나 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요, 바로 그런 이 구름 뒤에 숨어있는 사랑의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정운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스트렝스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는 체격이 좋은 편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꼭 몸이 크진 않더라도 어딘가 듬직한 분위기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도 해서 조용히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좀 카리스마가 있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성격도 그래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책임감도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매력은 강해 보이는데 의외로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배려심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은근히 잘해주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까워질수록 매력이 커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완지 7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쉽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사람 보는 눈도 꽤 높은 편이라서 연애도 좀 아무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솔로 기간이 꽤 있었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어도 쉽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약간의 경계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번 마음을 열면 굉장히 진지하게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2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일이 많거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인 거죠. 직업적으로도 움직임이 많거나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생각보다 유연해 보여요. 이 스트렝스와 완드 7번만 보면 굉장히 무겁고 좀 진지한 사람 같지만 가까워지면 장난기도 있고 의외로 좀 가벼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게 되면 생각보다 친해지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버스 카드가 나오죠. 이 카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요, 여러분과 가치관이나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대화가 끊기지 않고요. 뭔가 비슷한 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첫 만남부터 묘한 끌림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러버스는 선택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미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라던가 지금은 좀 친구나 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한 번쯤은 서로를 의식했던 사람이 다시 인연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뭐 뉴페인 분들도 물론 계실 수가 있겠지만 이번 카드는 어딘가에서 연결점이 있었던 사람의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음 카드가 펜타클 9번이에요. 이 사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거나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취미도 있고 자기관리도 잘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연애 생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생활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8번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고민이 많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 거죠. 아니면 뭐 과거의 상처나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연애를 조금 뒤로 밀어두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인연도 처음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좋아하면서도 표현을 좀 천천히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조금 느린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사람 굉장히 강하고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쉽게 들이지 않고 신중한 편이고요. 또 바쁘고 유연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굉장히 잘 맞는 연결감과 끌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자기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성숙한 사람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망설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요, 처음부터 불같이 직진하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좀 신중하네? 이런 느낌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진중함과 따뜻함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요, 화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결국 가장 든든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 바로 그런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떤 계기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저스티스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연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이렇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요, 아무 때나 만나는 인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혹은 마음이 한 단계 성숙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인연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카드가 보기에는 아직 딱 맞는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는 굉장히 현실적인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딱 번개처럼 만나는 느낌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강해요. 일과 관련된 자리라던가 누군가의 소개나 계약이나 행정적인 일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공부, 자격증, 업무적인 연결, 지인을 통한 인연일 수가 있는 이런 굉장히 좀 현실적인 상황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이 사람 못 만났겠다 싶은 흐름도 들어와요. 어떤 결정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연을 연결해 주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조금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인연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갑작스러운 변화나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나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요즘은 연애 생각이 없었는데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혹은 이직이나 부서 이동, 이사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인간관계 변화처럼 삶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에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보여요. 타워는 기존의 흐름이 무너지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연애 패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다가온다든지, 항상 비슷한 스타일만 만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어쨌든 이 인연은 여러분에게 예상 밖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8번입니다. 이 카드 조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 인연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여러분이나 상대방 중 한 사람이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나는 연애운이 없는 것 같아. 한동안은 혼자가 편해.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닫아두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인연은 두 사람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보다 오히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고 느낄 때 들어오는 느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필 이때? 왜 지금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인연은 굉장히 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요. 절대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흐름이 바뀌면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드 8번이 말해주는 건요. 그때 여러분은 아마 연애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혹은 스스로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연이라는 건 늘 그럴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은 계획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바뀌는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 인연이라고 하고 좀 의아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게 되었구나라고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작은 변화들, 혹은 앞으로 다가올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이미 이 인연을 향해서 여러분을 데려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까요? 함께 있을 때 어떤 케미와 관계성이 만들어지는지 두 사람의 궁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여왕제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두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궁합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괜히 안정감이 생기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인 거죠.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이 여왕제 카드는 풍요와 성장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현실적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인 거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한 사람이 감싸주고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는 궁합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요, 굉장히 편안한 연애가 될 가능성이 커요. 괜히 옆에 있고 싶고 자꾸 의지하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내 편이 생긴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궁합이에요. 그리고 이 여왕제는 결혼으로도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예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가 나오면 단순히 설레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삶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인연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소드 에이스입니다. 여기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 두 사람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커플이에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고요.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어떤 커플들은 처음부터 몇 시간씩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이 사람하고는 말이 좀 끊이지 않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드 에이스는 솔직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밀당이 심한 관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솔직해지는 관계로 보여요.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끌림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궁합입니다.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해주는 사람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함께 있을수록 성장하는 관계로도 읽혀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지 에이스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설레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건데요. 이 두 사람 은근히 텐션이 잘 맞는 커플이에요. 같이 있으면 웃음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로운 추억도 많이 만들게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연애가 시작이 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워질 가능성이 커요. 이 여왕제만 보면 안정감이 강하고 소드 에이스만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관계인데, 여기서 이 완즈 에이스가 나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렘과 열정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궁합은 편하기만 한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편안한데도 계속 보고 싶고 안정적인데도 두근거리는 관계인 거죠. 이게 또 은근히 만나기 어려운 궁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완즈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쭉 처음부터 이어보자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궁합인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대화가 잘 통하고 정신적인 교감이 깊은 관계로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완즈 에이스가 말해주는 건요, 이 관계에는 설렘과 끌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이상하게 관계가 오래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연애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들어와 있거든요. 편안함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설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 이렇게 느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사람을 참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관계로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예인인데도 가장 친한 친구 같고 가장 든든한 내 편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궁합은요, 한순간 불타오르고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함께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사랑으로 보여요. 그리고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꽤 좋은 인연의 궁합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결국에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두 사람의 관계 흐름과 최종 결론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러버스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예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이 관계에는 서로에게 분명한 끌림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처럼 시작될 수도 있고요. 편한 사이처럼 흘러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감정적인 연결이 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이 러버스 카드는 단순히 사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잘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이고 뜨거운 관계라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갈수록 참 이 사람 나랑 잘 맞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커지는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택의 카드이기도 해서 어느 시점에는 서로가 이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가져가기로 결정하는 흐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카드가 완즈 페이지예요. 여기서 관계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요. 연락하는 것도 재미있고 사소한 이야기 하나도 즐겁고 괜히 장난도 치고 싶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요. 친구 같은 연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설렘도 있는데 편안함도 있는 관계인 거죠. 괜히 연락하고 싶고 별일 없어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관계가 아주 무겁게 시작되기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컵 9번인데요. 이 카드는 흔히 소원 성취 카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꽤 만족감을 주는 관계구나.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원했던 연애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관계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꽤 만족도가 높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이 소드 킹이 나오거든요. 이 관계는요,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카드예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서로의 미래라던가 가치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관계가 훨씬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요. 반대로 서로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잠시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드킹은 미성숙한 관계에서 나오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이 결혼이나 장기 연애를 고민하는 흐름으로도 많이 읽혀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썬 카드입니다. 이 카드 정말 좋은데요. 이 관계의 큰 흐름 자체는 굉장히 밝아요. 함께 있을수록 행복감이 커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인 거죠.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관계인 거예요. 이 썬카드는 공개적인 관계, 당당한 관계, 축복받는 관계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소드 3번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이 카드가 나오니까 조금 놀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요, 이 카드를 관계의 끝으로 보진 않아요. 오히려 이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질수록 한 번쯤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읽혀요. 이거는 뭐 서로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던가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괜한 오해나 서운함이라던가 혹은 현실적인 문제로 잠시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한 번쯤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가장 약한 부분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두 사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기 위해서 지나가는 성장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결국 서로를 선택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친구 같은 즐거운 연애를 하게 되고 함께 있을수록 이 행복감과 만족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굉장히 밝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보여요. 다만 이제 한 번쯤은 서로의 상처와 마주하거나 관계 안에서 아픈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오히려 이 카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상처를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최종 결론은요, 영화처럼 막 뜨겁고 드라마틱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랑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과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고요. 그래서 카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최종 흐름은요, 분명한 끌림과 행복, 그리고 한 번의 성장통을 지나서 더욱 깊어지는 인연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꽤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관계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 카드로 나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마음이 깊은 분들이 많으세요. 좋아하면 오래 좋아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놓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더 열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심이 생기면 표현도 해보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밀어내지 말고 내 감정은 조금은 솔직하게 나누어 보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고 함께 있을수록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궁합도 정말 좋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나눔 카드는 풍요의 카드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상대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이 관계는 더 커지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은 이거 같아요. 혼자 견디지 말고 혼자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누군가 함께하는 행복을 허락해 주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미리 겁먹지 말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좀 더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찾던 사랑은 내가 애써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슈퍼땡스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는 것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깊고 디테일한 개인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1대1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조금 더 따뜻하고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면서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애정운과 연애 기운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애정운 카드를 뽑아봤더니 새 카드가 나오네요. 이 카드가 나오면 애정운이 굉장히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 카드는 소식이나 연락, 대화, 만남, 설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의 연애 에너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카드에서는 이미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자주 연락하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과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주변에서 소개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설렘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괜히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거나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올라온다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이고요. 연애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카드는 둘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혼자 있는 에너지보다는 누군가 연결이 되는 에너지라서 지금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생각보다 작은 대화 하나라던가 우연한 연락 하나가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오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마음이 조금 바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괜히 신경이 쓰이고 휴대폰도 자주 보게 되고 연락을 좀 기다리게 되고 괜히 설레기도 하고 또 괜히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지금 이미 누군가가 떠오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특별한 사람이 없는 분들이라면 곧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세 카드는 짧은 만남이나 가벼운 인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의 신호, 뭐 움직임, 소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 항상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제 연애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요. 특히 오랫동안 조용했던 분들 있잖아요. 아, 왜 내 연애는 이렇게 잠잠할까? 라고 느꼈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카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을 닫아두지 말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좀 더 열어두세요. 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울리는 연락 한 통, 사소한 대화 하나, 혹은 우연히 시작된 작은 인연 속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 바로 그런 설렘과 소식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정운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소드 2번입니다.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 걸 보니까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 처음부터 아,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보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처음에는 좀 애매해 보여요.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이 사람 좀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쉽게 사람을 들이지 않고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라서 생각도 많고 결정을 내기까지 오래 고민하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에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패의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이미 알고는 있는데 아직 서로의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아니면 뭐 이미 스쳐간 적은 있지만 아직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펜타클 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도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거나 꾸준히 무언가를 쌓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는 편이고요. 현실 감각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굉장히 또 든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 거죠. 외모적으로는 좀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은은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딘가 포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연애를 할 때에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번 관계를 시작하면 오래 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소드 6번이에요. 이 카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큰 변화나 이동을 경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직장을 옮겼거나 이사를 했거나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뀐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과거의 아픈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겉으론 차분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조금 특별하게 읽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멀었다가 다시 연결이 되는 인연일 수 있고, 혹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다시 마주치는 인연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이 컵 나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네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현실적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의외로 다정해지고 표현도 하는 사람이에요.
연락도 잘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은근히 좀 스윗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도 읽혀요. 그 다음에 완즈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생각보다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 장난기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웃음도 많은 사람인 거죠. 겉으로는 어른스럽고 차분해 보여도요, 가까워지면 아이 같은 순수함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취미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는 사람으로도 읽힙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의 4번이죠. 이 카드는 조금 재미있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을 쉽게 열지 않거든요. 사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마음을 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보고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상처받기 싫고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사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한번 내 사람이 되면 오래 보고 쉽게 놓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번 카드를 처음부터 쭉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 처음에는 마음을 알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쉽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든든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과거를 지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의외로 다정하고 로맨틱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함과 장난기도 있고요.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과 잘 될 이 사람은 첫인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조금 조용하고,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요, 가까워질수록 따뜻하고, 다정하고, 생각보다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요, 화려하게 등장해서 여러분을 확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여러분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순간 가장 편안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걸로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가장 깊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 바로 그런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떤 계기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 인연은 여러분이 삶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삶의 움직임이 시작할 때 그 변화와 함께 이 사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는 굉장히 현실적인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삶의 기반이 좀 더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 들어오는 인연으로 보여요.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일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들어오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썬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져요. 이 인연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연이 아니라 마치 햇살이 비추듯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여러분이 이전보다 많이 밝아졌을 때, 다시 웃기 시작을 했을 때, 혹은 삶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들어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터널이 조금씩 끝나갈 무렵에 이 인연의 흐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10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니까 저는요, 오히려 오래갈 인연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꽤 깊게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관계의 완성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연결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감을 찾거나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리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펜타클 에이스처럼 여러분 삶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그 시기, 그리고 썬카드처럼 다시 웃고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펜타클 10번이 말하는 깊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억지로 찾고 있을 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안정이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처음부터 편안하지? 왜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이렇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리고 있는 이 새로운 시작들이 이미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까요? 함께 있을 때 어떤 케미와 관계성이 만들어지는지 두 사람의 궁합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5번이에요. 궁합 질문에 이 카드가 나오니까 조금 의외죠? 그런데 저는요, 이 카드가 꼭 나쁜 궁합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사랑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들이거나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외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서로를 만나면 이상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도 이런 마음을 아는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생기는 관계인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본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설레는 궁합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궁합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마음이 깊은 편이라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카드가 주는 숙제도 있어요. 둘 다 과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거나 괜히 혼자 서운함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지나간 일이나 이미 끝난 감정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소드 3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니까 더 확실해져요. 이 두 사람은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가볍게 시작이 되는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어쩌면 둘 중 한 사람은 과거 연애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고요. 혹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상대 눈치를 보기도 하고, 좋아하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카드가 오히려 깊은 인연에서 많이 나온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상처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궁합인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의 기분을 잘 살피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애틋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절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궁합의 결론이 너무 예뻐져요. 이 절제 카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아주 좋은 균형을 만들어내는 카드예요. 한 사람이 조급하면 다른 한 사람이 속도를 맞춰주고요.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 절제 카드는 치유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서로를 고쳐주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전보다 건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를 한번 쭉 살펴보자면요. 컵 5번처럼 두 사람은 사랑의 아쉬움과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드 3번처럼 둘 다 마음 한편에는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고 관계를 천천히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절제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궁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은 아닐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내 상처까지도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카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궁합은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면서 천천히 완성되어가는 사랑으로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꽤 깊은 인연의 궁합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결국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과 최종 결론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에이스입니다. 시작이 정말 예쁜데요. 이 카드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어느 순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리기 시작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기는 관계에 가까워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왠지 자꾸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완즈 4번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는데요.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돼요. 연락도 잘 이어지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잘 어울리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관계가 확실해지거나 연애로 발전하는 흐름도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정말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겠다. 오랜만에 편안한 사랑을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앞에서 봤던 궁합처럼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컵 4번이 나오거든요. 이 카드는 감정이 좀 잠시 멈추는 카드예요. 권태가 올 수도 있고요. 서로의 마음을 당연하게 열게 될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 잠시 감정을 식는 듯한 그런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서운함이 쌓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예전 같은 설렘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춰서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올라오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다음 카드가 완즈 3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잠시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서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시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연락이 줄어들거나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꼭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소도 10번입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거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뭐 쌓여있던 서운함이나 말하지 못했던 상처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 번은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별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정말 끝난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카드가 마지막이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카드가 이 전차거든요. 이 카드는요, 멈춰있던 관계가 다시 움직이는 카드예요. 다시 만나고, 다시 연락하고, 다시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는 카드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차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니까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기도 하고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자면요.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요.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요. 하지만 이 관계가 잠시 정체가 되거나 감정에 식는 구간이 생기고요. 서로가 잠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지나서 이 마지막, 이 결국 두 사람은요. 다시 움직여요. 다시 서로를 향해서 가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랑은요, 한 번의 위기 없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사랑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요. 그래서 카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최종 결론은요,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쉽게 끝나지 않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꽤 강한 연결감을 가진 인연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비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카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을 비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SNS를 보면서도 비교하고, 주변 커플을 보면서도 비교하고, 친구들은 다 연애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비교하기도 하고, 심지어 과거의 인연과 지금의 인연을 비교하기도 해요. 예전 사람은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만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요. 여러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고 한 번의 위기와 성장통을 지나서 더 단단해지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한다면 관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조급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관계는 느리지? 왜 아직 확실해지지 않지? 왜 남들처럼 쉽게 되지 않지? 이렇게요. 하지만 카드가 말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인연은 여러분만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빨리 만나고, 누군가는 천천히 만나고, 누군가는 한 번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해요. 사랑의 과정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카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장점보다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은 늦은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조금 느릴 수 있고요. 조금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좀 더 깊고 디테일한 개인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1대1 개인 상담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은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느릴 순 있지만요. 여러분에게 맞는 속도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길, 그리고 그 사랑이 오래오래 따뜻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애정과 연애 기운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애정운 카드로 이 책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직 열리지 않은 이야기예요. 무언가가 분명히 들어오곤 있는데 아직 다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된 인연이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서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사랑의 가능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이 연애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연락 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책 카드는요, 겉으로는 되게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직 책의 첫 장이 열리지 않았을 뿐 이야기는 이미 쓰여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비밀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호감은 있지만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시기라 가지고 좀 답답하게 느껴질 텐데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 카드는 배움과 깨달음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연애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많아 보여요.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할 때 행복한가?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조용함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에 더 가까워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숨겨진 인연, 예상하지 못한 인연을 많이 데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연이 될 수가 있고요. 설마 이 사람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 책 카드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메시지를 자주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상황이 무르익으면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카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첫 장을 펼치기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인연의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애정운은요, 바로 그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정운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도 자기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거나 꾸준히 무언가를 쌓아가는 사람인 거죠. 경제적으로도 현실 감각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외모적으로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라서 보면 볼수록 아, 참 괜찮다, 믿음이 간다, 이런 사람의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연애를 좀 가볍게 하는 타입이 아니고 한 번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카드가 완즈 킹인데요. 이 사람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네요. 리더십도 있고요. 추진력도 있고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외모적으로는 좀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거나 눈빛이 강한 사람으로도 읽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타입인 거죠. 다만 이 완즈킹은 자기 주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고집이 있어 보일 수 있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특히 일이 바쁘거나 목표가 생기면 연애보다는 그쪽에 집중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바쁘지? 혹은 나한테 조금만 더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절제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네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도 심하지 않고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갈등이 생겨도 잘 조율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많이 좀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라서 함께 있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사람인 거죠. 다만 이 절제 카드가 나오면요. 감정을 표현하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좋아해도 천천히 다가가고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면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컵퀸입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따뜻하네요. 공감 능력도 좋고요. 배려심도 많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의외로 다정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컵 나이트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연애할 때 정말 로맨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설레게 하는 재주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연락도 다정하게 하고 표현도 생각보다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게 되면요. 되게 생각보다 좀 스윗하네? 이런 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차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이 생기면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가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목표도 분명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요, 이분은 여러분을 좀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인연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를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 펜타클 에이스처럼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완즈 킹처럼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절제처럼 성숙하고 편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컵 퀸처럼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컵 나이트처럼 로맨틱한 매력도 가지고 있고 또 전차처럼 결국에는 관계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엄청 막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조금 바빠 보이고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좀 알아갈수록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 겉은 강해 보이는데 속은 되게 다정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은요. 이 안정감과 설렘, 현실감과 로맨틱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꽤 완성도 높은 인연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어떤 계기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소드 3번이에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인연은 여러분이 마음이 힘든 시기 혹은 어떤 아픔을 지나고 있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거는 뭐 연애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실망일 수도 있고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지쳐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는 좀 쉬고 싶다. 한동안 사람에게 마음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상처 이후의 인연을 많이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전 인연이 정리가 된 후에 혹은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사람을 좀 내보냈을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지쳐있을 때 조용히 들어오는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소드 4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니까 더 확실해지는 게 이 인연은 쉼의 시기에 들어오는 인연이에요. 억지로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필사적으로 연애를 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시기에 들어오는 인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연애를 잠시 쉬고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혹은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드 4번은 멈춤의 카드이기도 해서 삶의 속도가 잠시 느려지는 시기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인연은 굉장히 조용히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강렬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심판입니다. 여기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이 카드는 운명적인 깨달음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다시 마음을 열게 만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나 이제 연애 안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뒤집어 놓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카드는 재연결, 재시작의 의미도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요, 완전한 유패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 다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읽히기도 해요.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 한 번 인연이 닿았던 사람, 혹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의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어요. 물론 유패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카드는 유독 다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를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나 아픔을 지나고 있는 시기, 그리고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잠시 쉬어가고 있는 시기, 그때 이 사람이 좀 등장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인연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드디어 내 운명이 나타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네.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런 깨달음을 먼저 얻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이렇게 쉬어가던 시간들이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이 인연은요, 여러분이 가장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사랑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인연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까요? 함께 있을 때 어떤 케미와 관계성이 만들어지는지 두 사람의 궁합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소드 10번입니다. 궁합 자리에 이 카드가 나오니까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앞 질문에서도 소드 3번과 소드 4번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나는 그 시기 자체가 이미 상처를 지나고 지쳐있고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서로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아픔을 알아보는 궁합으로 보여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참, 이 사람도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이 사람도 많이 지쳤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가볍고 통통 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관계에 가까워 보여요. 다만 이 소드 10번은 두 사람 모두 한 번 크게 데인 경험이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군가는 사랑이 시작되면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좋아하면서도 한 발 물러나고 행복한데도 괜히 불안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궁합이에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데스예요. 여기서 이 관계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저는요, 이 카드가 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변화와 치유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과 이 만난 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인연이거든요. 과거의 연애 방식이 바뀌고 사랑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건강한 관계를 배우게 되는 인연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각자의 아픔을 지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만나면서 비로소 이전의 상처를 내려놓게 되는 관계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데스 카드는요, 이 궁합에서 되게 좋은 카드로 읽혀요. 예전의 나를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의미로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3번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함께 만들어가는 카드거든요. 이 두 사람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하고, 속도를 맞추고,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궁합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친구 같기도 하고 동료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인 거죠. 한 사람이 힘들면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고 또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굉장히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한번 이 카드를 쭉 이어서 좀 살펴보자면요. 두 사람은 모두 사랑 때문에 아파본 경험이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삶을 크게 바꾸는 인연으로 보여요. 과거의 상처를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인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 이 관계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막 자극적인 사랑은 아닐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서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천천히 마음을 열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사랑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내 아픈 모습까지도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두 사람의 궁합은요, 운명처럼 강렬하게 끌리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통해 만나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성장을 하고 결국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아주 깊은 인연의 궁합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과 최종 결론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전차입니다. 이 카드 보니까 시작부터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시작될 것 같지만 막상 마음이 통하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연락도 이어지고 서로에게 관심도 생기고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편인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다. 이 사람은 내 아픈 부분도 봐줄 것 같다. 이러한 느낌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다음 카드가 소드 2번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관계가 잠깐 멈추는데요. 마음은 있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좋아하는데도 한 발 물러나고 다 하고 싶은데도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상처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해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또 잃게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상처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신중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컵 6번인데요. 여기서 이 관계의 특별함이 좀 보여요. 두 사람은요,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고, 괜히 마음이 놓이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요, 강렬한 설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정서적인 연결감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카드가 이렇게도 느껴져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라고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숨겨왔던 아픔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연인 이상의 정서적인 유대감도 생길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카드가 달 카드예요. 이 관계는 깊어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괜히 혼자 상상하게 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되는 시기로 보여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한 번쯤은 감정적인 흔들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가 소드 7번인데요. 이 카드는 여기서 뭐 거짓말이나 배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진심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읽혀요. 좋아하는데 괜찮은 척하고 보고 싶은데 아닌 척하고
불안한데 혼자 참는 거예요. 이거는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거나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킹이에요. 여기서 이 관계의 결론이 정말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안정감을 만들어가는 관계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의 불안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관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연인 이상의 든든함이 생겨요. 내 편, 내 사람,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자면요. 이 두 분은요, 전차처럼 빠르게 가까워지고, 소드 2번처럼 상처 때문에 잠시 망설이고, 이 컵 6번처럼 깊은 정서적인 연결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달 카드와 이 소드 7번을 지나면서 되게 좀 서로를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마음을 숨기는 시간도 지나게 돼요. 그런데 그 끝에 펜타클 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 불안감도 있고, 망설임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좀 시험하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내 가장 힘든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결국에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이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최종 결론은요, 서로의 상처를 통해 만났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아주 깊고 오래가는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뽑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으로 놀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정말 예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카드 흐름을 보면 계속 상처받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뭐 소드 3번이라던가 소드 4번, 뭐 소드 10번 이런 카드들이요. 근데 이 마지막 조언 카드가 놀이 카드라는 건 카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무겁게 사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좀 더 가볍게, 좀 더 즐겁게 사랑을 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연이 완벽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으면 웃고,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그냥 즐겨보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사랑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특히 오늘 4번 카드는 서로 상처가 많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런 관계일수록 너무 조심하다가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순간까지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사랑이 찾아온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아이처럼 좀 설레어도 보고 조금 웃어보고 조금 기대해 보라고요. 사랑은 시험이 아니니까요.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깊은 개인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1대1 개인 상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온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사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곁에 찾아온 그 사람과 상처가 아닌 웃음이 더 많아지고, 불안이 아닌 좀 편안함이 더 많아지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